새벽의 여명을 본 적이 있으세요? 믿겨지지 않을 만큼 황홀한 빛을 내뿜죠. 나는 그 경치를 영원히 사진 속에 담고 싶은 마음에 카메라를 잡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자연 앞에 렌즈를 마주하고 서면 그것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을 떨쳐버리는 나를 발견합니다. 그저 바람이 있다면 그 속으로 들어가 하나가 되고 싶은 마음뿐이죠. 아마도 푸른 하늘을 나는 스카이다이빙이나 패러글라이딩을 하는 사람들, 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선원이 느끼는 기분이 이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유가 아닌 무소유의 기쁨, 소유를 내 안에서 떠나보내는 미덕. 누군가 내 곁을 떠날 때도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누군가 세상을 떠날 때면 나는 두려움, 슬픔, 고통을 필사적으로 끌어잡고 웁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현실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면 나는 어느 순간 한 걸음 물러나 변화무쌍한 하늘과 바다, 대자연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대자연이 가르쳐준 무소유, 떠나보내는 미덕을 느끼려고 애씁니다. 그러면 놓아버림으로써 느낄 수 있는 평화가 내게 옵니다. 나는 떠남의 순간에 대처하려고 이런 훈련을 합니다. 동물들은 집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죽지 말라고 애원하지 않는 한 그들의 가는 길을 놓아주기만 한다면 그들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그들의 몸을 떠나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떠나보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동물이 죽었을 때 종종 무시되는 슬픔 중 하나가 바로 다른 동물의 슬픔입니다. 동물들은 함께 살던 동물이 떠나면 상실감을 느끼고 때로는 그 슬픔이 너무 커 치명적인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슬픔은 인간만의 것이 아닙니다. 동물도 죽음 뒤에 남는 공허를 느낍니다. 따라서 그렇게 슬퍼하는 동물은 적절한 관찰을 통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친구를 잃은 동물에게서 나타나는 주요 증상은 의기소침, 의욕상실, 갑작스런 공격적 행동과 체중 감소, 어두운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것, 다른 동물이나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거부하는 모습 등입니다. 또한 털이 윤기를 잃고 심한 알레르기 증세가 생긴다거나 시력이나 청력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질병이라는 것이 정신이나 감정의 균형이 상실될 때 생기는 것이라면 동물들이 심한 슬픔을 느낀 뒤에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럴 때 그들에게 친구의 죽음에 대해 설명해 주어야 하는데 죽음이라는 것이 추상적인 개념이라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설명을 포기할 수도 없고 나는 말로 최대한 쉽게 설명하면서 친구들이 아픈 몸을 떠나서 빛을 향해 가는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죽음이 무섭고 두렵기만 한 부정적인 것이 아님을 알려줘야 하니까요. 친구들은 때가 되어서 떠난 것이고 그곳에서 행복하다고 알려줍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이 동물들은 가끔 자기 몸을 핥는다거나 졸면서 인내심을 갖고 나를 쳐다봅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이런 내 모습이 우스꽝스러울 수 있지만 설명을 들은 동물들이 나의 배려에 대해 대단히 고마워하고 이해한다는 것을 느끼기에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나는 동물의 슬픔은 너무나 깊어서 말 그대로 삶에서 도망치겠다는 선택을 하면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음을 압니다. 나의 사랑스러운 오리 스테피도 에디의 죽음 후에 떠나겠다는 결심을 했죠. 나는 스테피가 그립기는 하지만 평생의 상대와 다시 만나게 돼서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합니다.
스테피의 죽음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였으니까요. 절친한 상대가 죽었다고 그 뒤를 따르겠다는 결정을 어렵지 않게 내리는 동물들을 보면서 나는 동물들의 우정과 사랑, 연대감과 충성심의 깊이에 매번 놀랍니다. 죽으면 영혼은 어디로 가는 걸까? 몸을 떠난 영혼은 바로 떠나는 걸까? 나와 함께 잠시라도 있어주는 걸까? 영혼은 새롭게 도착한 그곳에서 외롭지 않게 잘 지낼 수 있을까? 영혼을 새로운 세계로 안내해주는 수호천사는 나타나줄까? 파치는 내게 이런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주었습니다. 죽음을 지난 동물의 영혼이 여전히 내 가까운 곳에 머물러 있다는 것과 영혼이 자기 자신의 새로운 모습과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요.